여기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몇 가지 할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배웠던 거는 일치한다요. 몇 개 있게? 5개. 오!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지? 아니 너무해.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일치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전 반대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그냥 반대라고만 써놓을게요. 이거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칭인데, 얘가 대칭이 X축 대칭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Y축 대칭인 거. 다섯 번째는 그냥 너무 좁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 역함수 만들던 것처럼 Y는 X 대칭인 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정규 수업 때는 메인으로 다룬 거는 여기까지를 조금 메인으로 다루고 이거는 그냥 살짝 얘기만 언급만 한 정도. 자, 그럼 우리가 일치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두 개의 동경이 있을 때 이렇게 사분면이 있으면 우리가 두 개의 동경이 한 개가 이렇게 원래 있었어.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도가 똑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황색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 다음 보라색의 각도를 그냥 임의로 내가 아무거나 5세타라고 할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지만 한 8세타 정도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얘가 일치하는데 얘가 5세타, 즉 세타가 더 큰 값이라면 분명히 이 보라색이 주황색보다 더 돌긴 돌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몇 바퀴의 차이가 나는 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얘네 둘을 뺐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동경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45도였다고 하면 하나가 주황색이 만약에 45도였어. 근데 보라색은 45도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아서 405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네 둘은 딱 뺐을 때 360도 한 바퀴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거는 빼기를 했을 때 몇 바퀴의 차이가 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주황색이랑 제가 보라색만 쓸게요. 이거 5개 전부 다. 주황색을 제가 알파라고 하고 보라색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각도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주황색이랑 보라색을 비교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각도를 두 개를 뺐을 때 이거를 정확히 360도만큼 돌았는데 몇 번인지까지는 우리가 이것만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얘가 정확히 몇 바퀴의 차이인 얘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그럼 반대인 상황에서는 주황색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보라색이 얘랑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직선상의 위치하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점대칭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점대칭이어도 이렇게 180도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얘네 둘의 간격이 180도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보라색 이 베타의 각도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주황색의 각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상관없고 뺀 거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거기서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둘이 빼요. 똑같이 둘이 빼는데 몇 바퀴인가 차이가 나기는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180만큼의 차이가 그림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180도만큼 차이가 더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일치랑 반대는 둘이 빼는 거를 쓰기로 했었어요. 얘는 둘이 빼는 거. 그럼 당연히 대칭인 거는 플러스겠죠? 이건 다 플러스를 써요. 자,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지를 보자. X축 대칭이면 얘는 조금 이렇게 그려서 주황색의 동경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알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대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얘가 30도면 이쪽으로 30도를 간 곳에 보라색의 동경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베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 크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보라색은 이 보라색은 요만큼. 근데 거기에 주황색만큼 더 갔다면 얘가 한 바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가 몇 바퀴의 차이가 됐겠구나 해서 이건 더했을 때 뭐 몇 바퀴인 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360 곱하기 n 형태가 나왔을 거다를 알 수가 있었고 그럼 y축 대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나의 동경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여기 각도랑 똑같은 게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들어가야 돼서 V자
모양으로 동경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만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베타가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거는 베타가 간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알파만큼 더 갔다면 180도를 이룰 수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근데 얘가 정확히 이렇게 온 건지 몇 바퀴를 돌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360도 곱하기 n은 5를 써야 되는데 곱하기 n은 무조건 써줘야 되고요. 둘이 더했을 때 근데 18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180도를 추가로 더해주는 모습으로 써줘야 돼요.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요거 안 쓰면 바로 다 틀리겠죠. n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거 1사분면만 돌리자. y는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을 지나는 아주 정말 딱 반으로 가르는 애. 자,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른 동경이 이만큼 떨어지게끔 이렇게 와요. 자, 그럼 이건 어디랑 어디가 똑같냐면 이렇게 뒤집은 거기 때문에 알파의 크기 이만큼이 여기랑 똑같아요. 일단 여기가 둘이 똑같아요. 크기와 맞을 때에는 자 그러면 베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얘가 알파만큼 더 갔다면 정확하게 직각의 모양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베타가 알파만큼 더 갔다면 즉 둘이 더했다면 몇 바퀴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동경의 위치는 90도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5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네, 광남고는 이거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있고 학교 수업 때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했었다. 5개 다 나왔었다. 광남고 다 나왔었어요. 해전고는 나오긴 했었는데 5개가 다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5개가 다 나왔으면 기억이 안 나요. 광남고는 5개 다 프린트로 주고 이거 그냥 그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했대. 외워서 해라라고 얘기했었대. 외우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외워야겠지? 일치할 때는 뺐을 때 360n 반대 방향이면 뺐을 때 180 이렇게 다 외워서 해도 되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근데 원리가 이해되신 분들은 나올 때마다 그려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4번이랑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5번이랑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서 요거 쭉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냐면 자, 세타를 나타내는 거랑 4세타가 있으면 당연히 4세타가 더 당연하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둘이 빼게 되는데 더 크네요.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도 상관없구나. 세타가 어차피 여기 사이에 있대. 그럼 일단은 이거 몇 도인지를 바꾸자. 2분의 파이는 몇 도야? 90도. 파이는? 우리 요거 제일 중요한 거. 파이가 180도인 것만 알고 있으면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라는 걸 일단 안 상태에서 세타랑 4세타가 일치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지우지 말걸 일치해버리면 둘이 뺀 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4세타와는 4세타를 쓰고요. 얘가 어떻다고 했냐면 일치하는 경우에는 뺐을 때 정확히 몇 바퀴의 차이만 나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세타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걸 3으로 나누면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를 다 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단이 되게 중요해서 이 단을 이제 써요. 단에서 세타의 범위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타한테 세타의 범위를 그대로 씌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워드릴게요. 잠깐 지울게요. 다 했을 거예요. 잠깐 이제 우리가 n을 구할 건데 그럼 여기 120으로 더 나눠야 되겠네. 그럼 120으로 다 나누었더니 여기는 120으로 나누면 4분의 3. 가운데는 당연히 n밖에 안 남고 이거 120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돼요.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수여야 돼. 왜냐면 이 n이 의미하는 건 360도를 어느 방향으로 몇 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방향의 개념까지 들어가서 얘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정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 1을 어디서 먹냐면 아까 전에 우리 세타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n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세타 값이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120도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부등호이기 때문에 부등식이라서 n 값이 1개일 때도 있고요. 많으면 3개까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다 2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정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혹시라도 구했는데 여기 90도랑 108도 사이라 그랬는데 답이 만약에 45도 이렇게 나면 뭔가 잘못된 거겠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범위에 내가 맞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런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근데 사실 태전만 서술형 조심하면 되고 광남고 선생님이 솔직히 2, 4분면에서 답을 주는데 설마 선지에다가 45도 이런 거를 넣을지도 몰라. 한두 개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칭인 거. X축 대칭이면은 뭘 써야 되지? 혹시 그림이 기억나? 내가 여기 가운데 이쯤 그렸던 X 대칭이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이 돼야 돼서 이런 느낌.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봤을 때 이거 뒤집은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알파만큼 더 갔다면 한 바퀴였을 텐데 그래서 얘는 더하기를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 세타랑 6세타를 이번엔 더해야 되고 이건 더한 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또 360도 곱하기 n으로 바꿔요. 이거 아까 전에 90도라는 거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7세타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본인을 의심하게 된다. 혹시 이거 빼는 건데 내가 실수로 더한 게 아닐까? 7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를 7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7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풀다 보면 또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세타의 범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90도보다 작고 0보다 크다를 만들어요. 그러면 n만 남기려면 당연히 우리는 360분의 7을 이거의 역수를 여기 다 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왼쪽은 무조건 0도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다가는 곱했을 때 n밖에 안 남을 거고 자 그럼 여기는 90도였는데 이거의 역수인 360도분의 7을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해 주시면 4분의 7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분수로 나오게 돼서 좀 깔끔한 분수가 나와서 정수 n을 찾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게 0과 4분의 7 사이에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정수 n은 1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n이 아니라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세타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7분의 360도인데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거 안 예쁘잖아요. 360도는 몇 파이지? 2파이. 그래서 이거 7분의 2파이라고 쓰는 게 예뻐요. 사실 여기가 호도법이라서 원래는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나도 호도법으로 쓰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이거 답을 도출하는 것만 일단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파이로 바꾸는 게 좀 더 예뻐요. 그리고 자 다음은 부채꼴 문제. 우리 부채꼴 문제는 우리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그 애들 막 이런 모양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반갈 해가지고 이거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부채꼴 만들어가지고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 뺀 거 하나를 구하게 되면 뭐 막 4파이 마이너스 16 막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그거 8개니까 맞아, 이거 곱하기 8 또 해야 돼. 이거는 그나마 양호해. 근데 막 이상한 모양 막 나올 때 있어. 이거 나면 애들 막 되게 막 돌리는데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이렇게 잘라서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하고 삼각형 넓이까지 더해줘야 돼. 막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알아요? 원기둥도 막 그냥 원기둥 구하는 건 다 잘해. 이거 잘라. 이렇게. 이게 막 잘라. 이런 거 나면 막 으악 하고 진절머리 나고 막 답도 막 되게 못생겼어. 막 분수 나오고 막 더하기 빼기 다 살아있고 막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깔끔하게 배워요. 우리가 원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때는 뭐였냐면 그 2파이 r 원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x였는데 여기는 360도였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호도법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호도법을 배워서 360도는 2파이라고 쓰기로 했고요. 각은 x가 아니라 세타를 쓰기로 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2파이가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r세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알면 호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건 호도법만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중심각을
맞아. 선생님이 이거 알세타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랑 중심과 곱해야지 했을 때 일반각인 상태에서 60도의 상태에서 그냥 곱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심각이 60도야. 반지름이 3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180 만드시면 절대 안 되고 얘를 호두법으로 바꿔서 곱해 주셔야 돼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꼭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도 원래 공식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x가 들어가요 원래.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거에 따라서 얘는 2파이가 되고 얘는 세타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파이가 약분이 되고 2분의가 하나가 살아서 2분의 r제곱 세타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 r제곱 세타에서 얘 r을 분리를 하고 보니까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근데 r 세타가 방금 전에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 여기 호의 길이를 넣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이 있을 때는 이거랑 이걸 씁니다. 근데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요걸 씁니다. 그래서 공식을 꼭 3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막 호의 길이 구하는 거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막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짚으려고 하다가 다시 오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자 그러면 지금 중심각이 구하면 괜찮니?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고 두 번째는 2분의 1 rl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알아. 근데 일단 우리가 반지름이 없으면 둘 다 못 쓰기 때문에 이건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아까 돼서 호의 길이 갖다가 반지름을 먼저 구할게요.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건 r세타. 근데 우리가 중심각이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 여기 자리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했으니 L에다가 2파이를 넣으면 양변에다가 파이분의 3을 곱했을 때 반지름이 6이구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전 여기다 넣을게요. 얘가 밑에 있어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넓이가 나올 테니까 2가 약분이 돼서 넓이는 6파이 이렇게 구했던 거.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풀었는데 우리 요거 최대 나오는 거 있죠. 둘레의 길이 죽어서 최대 구하는 거 이거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그 클리닉 프린트에도 있긴 했는데 그 공식이 오타가 나 있었다고 도현쌤이 말해주셔가지고 자 둘레의 길이가 16의 부채꼴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못 그리는 도형이 부채꼴인데 큰일 났다. 와 내 인생 부채꼴이다 이거. 와 이거 내 인생 부채꼴 대박이다. 잘 펴졌네. 양상 아니에요? 왜 그래. 자, 난 만족하는데. 자, 둘레의 길이가 16이라 했는데 그럼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놓으니까 여기는 둘 다 R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둘레 16에서 반지름 2개 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다시 16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근데 중심각을 몰라.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넓이식을 세울 때 이거 중심각이 없는 2분의 1 RL로 식을 세워야 되겠다가 된 거고 자 그러면 2분의 1 R에다가 호의 길이 L을 집어넣는데 호의 길이가 지금 뭐였냐면 16-2R이었죠. 그래서 요 L 대신에 16-2R을 이렇게 대신 끼워 넣어요. 자 이거 전개를 해보자. 근데 요거부터 쓸게요. 이렇게 먼저 쓰면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두 개를 쓰면 플러스 8R이 되는데 그럼 2차식이 최대를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표준형을 만드는 거겠다가 돼서 표준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얘 16이 필요하겠네. 그럼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R-4의 제곱이 되고 얘네 둘이 만나서 플러스 16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를 0으로 만드는 R이 4죠. 그래서 이때 최대로 만드는 반지름은 4고 답이 4예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 구하는 거라서 4인데 여기서 이 16은 뭐냐면 그때의 넓이 넓이가 최대일 때가 딱 16이다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 참고로 그냥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하고서 싹버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 짚어드릴게요. 86쪽 좀 많이 풀 거라서 한 8개? 자 86쪽
저쪽에 23, 24 23, 24 그리고 그 옆에 26번부터 30번까지 5개. 이거 알죠? 이걸 대칭 다 낸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 장에 34번인데 이거 왜 하냐면 퍼센트 문제라서 처음 보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 광남구 교과서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8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20분. 불구하고 여기 더 가야 되는군요. 27번에 사인이랑 코사인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 답은 둘 중에 하나야. 2번이랑 3번 중에 하나겠지? 네. 그치? 왜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인데 사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거를 다룬다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저기 세타 값이 특수관계 아니어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 그 연습 단계가 많이 필요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기 전 혹시 설명 다 하고 먹어도 돼? 고마워. 한 개 남겨줘. 얘가 특수관계 가능성이 큰데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 한 개가 2분의 1이면 한 개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면 이게 2분의 루트 2야. 그럼 경우는 두 개지. 첫 번째 2분의 1 하나 2분의 루트 3이 한 개가 나와서 얘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45도여서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가 돼서 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 중에 있을 거야. 특수각일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걸로 풀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y축 대칭이면 아까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 번 더 복습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동경이 있어요.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간 만큼을 이렇게 대칭시킨 V자 모양이 나와 줘야 하는데 대칭 갔니?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베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요만큼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크기로만 비교를 하면 알파랑 여기가 똑같아서 알파가 간 만큼이랑 베타가 간 만큼을 합치면 180도가 나오게 되더라를 써줘야 되고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즉 세타 더하기 5세타를 했을 때 걔가 180도만큼 더 간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6세타네. 이거 6세타라서 6으로 나누겠죠.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하는 건 근데 0이랑 9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아지게 만들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먼저 없애야 돼요. 이거 먼저 없애는 게 아니라 더하기 먼저 없애야 돼요. 왜냐면 원래 계산 순서는 곱하기 더하기인데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라서 없애는 건 반대로 더하기 빼기 먼저 없애고 곱하기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0도를 다 해요.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60도로 나눠. 60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가운데는 n,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0밖에 없어요. 여기가 등호가 안 달려있어가지고 1은 안 되고 n은 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 여기서 세타가 30도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타가 30도니까 결국 제가 원한 건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원했던 거고 사인 30은 얼마? 2분의 1 코사인 30은 2여서 답이 2번이었어요. 특수강이었다는 거를 사실 사각함수를 배우기 전이니까 알 수 있었지만 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각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선지가 이렇게 안 나오고 1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뭐 2분의 1 있으면 여기 뭐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30번. 자,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우리 이거 정말 고지고대로 그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얘가 원뿔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뿔은 전기도 그려줘야 되는데 아까 그 부채꼴 복사 붙여넣기 안 되나? 아니야? 야, 이제 인생 두 번째 부채꼴. 두 번째 인생 부채꼴. 자, 여기서 여기에 길이가 둘레가 될 수 있게끔 원을 붙여요. 얘 때문에 망했다. 자, 여기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 길이가 무려 3입니다.
너무 조그만 것 같아서. 자, 얘가 3이고 그때 모선의 길이가 8인데 이거를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이 8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8이에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널비를 구해주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근데 원의 넓이는 금방 구해. 왜냐면 반지름의 3의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그냥 9파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인데 이거 지금 중심각을 몰라.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RL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호의 길이 얼만데? 이거 지금 맞아. 지름을 지름이 이용해서 아니라 원주를 꺼내요. 지름. 둘레. 하도 말하다 만 거지. 지름을 이용하는 둘레.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원의 둘레, 이 원을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전부 말아가지고 얘를 완성하는 거라서 여기 길이는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2파이 R에 의해서 반지름의 3이 원의 둘레 6파이가 돼요.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 대입하면 2분의 1 하고 얘는 그럼 반지름의 역할을 얘가 아니라 이 부채꼴 입장에서는 이 8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아래다가 8 그리고 호의 길이에다가 6파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 4파이이라서 24파이. 근데 답을 24파이가 없네. 낚여야 되는데 안 나왔네.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죠. 그래서 24파이가 옆면이고 이게 밑면이라서 건널비는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서 답은 33파이. 왜 이렇게 넣었지 선지를? 조금 더 그 24도 넣고 9도 넣고 다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게 해주지. 나중에 내가 문제 만들게 되면은 난 좀 야무지게 넣을게. 왜? 만들게 되면이잖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만들면 되지. 근데 수진봉사님이 문제 그렇게 만들어. 저번에 광남고 이제 3학년 있지. 지금 나 그 졸업한 문과들 한테 이미 20살이 된 광남고 애들 거 시험지를 기출을 풀려야 되니까 그거 하는데 부원장님이 그거 하다 선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선지가 이렇게 되면 애들이 안 낚이는데 애들 낚이게 만들어야지 하고 낚이들 만한 선지를 추가를 했어. 안 낚일 거를 빼고. 근데 진짜로 내 학생 12명 시험 보게 했는데 7명이 낚였어. 그 선지 하나 때문에. 선지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다. 자, 이거 광남고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있는데 넓이를 유지한다고 했어. 일단 넓이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숫자라고는 퍼센트밖에 없어. 근데 우리 퍼센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는 길이랑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어떤 부채꼴이 있었는데 걔는 정말 순수한 그냥 반지름도 R이고 중심각도 세타인 그냥 순수한 애였어요. 근데 얘가 반지름의 길이를 20% 늘렸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R에 반지름이 있었는데 얘가 20%만큼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100분의 120이 곱해진 R로 바뀌게 돼요. 이거 약분을 좀 하자. 이거 약분하면 0 하나 지우고 2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5분의 6 R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6 R로 바뀌었어. 자, 근데 얘가 지금 넓이를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S 값은 안 바뀌는데 얘가 반지름을 늘렸어. 근데 뭔가 각도는 뭐 줄어들지 않았을까? 각도는 줄었겠지? 반지름이 길어졌으니까 줄었을 거라서 그게 어떤 애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똑같아. 뭐랑 똑같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5분의 6 R만큼 바뀌었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이었는데 5분의 6 R을 제곱한 걸로 들어가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자리에. 그 다음에 중심각이 근데 얼마인지 모르죠. 센터 대신에 뭐 쓰지? 아무거나 해줘. 그냥 점 찍었어요 옆에. 어? 어떻게 좀? 우리 난 X라고 할게. 네. 곱하기 옆에 X 쓰기 싫은데. 난 Y라고 할게. 네? 그 X 쓰려 했는데 곱하기 옆에 X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거 그냥 A라고 하자. 좋아. 이거 사왔다. A라고 하자. 이게 지금 A가 바뀐 각이에요. 바뀐 각. 딱히 명칭이 없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넓이를 유지했다고 했으니까 늘어난 반지름만큼 각도가 분명 줄었을 거라서 이 A가 어떤 A인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방정식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일단 2분의 1 날릴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거 좌변이랑 우변 정리해보자. 좌변은 지금 R제곱 세타가 있고요. 우변은 이거 제곱해서 25분의 36 R제곱 A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 R제곱인데 반지름은 0보다 큰 양수일 테니까 R제곱도 약분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요것만 남아. 근데 얘가 궁금한 건 뭐냐면 바뀐 게 처음 거에 몇 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바뀐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 얘가 혼자 남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36분의 25를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다 날아가게 돼서 A, 바뀐 각은 처음 각에 36분의 25를 곱한 거라고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처음 거에 36분의 25배가 나오게 돼요. 넓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처음 거랑 나중 거랑 넓이가 똑같다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숫자보다 문자가 더 많아. R, 세타, 내가 새로 만든 A, S 문자가 너무 많아서 봤을 때 조금 안 느껴지는? 나중에 근데 이거 교과서에는 그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부채꼴 준 다음에 반지름이 늘었더니 이제 중심각이 줄어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치수는 괜찮니? 35, 36? 배로 얘가 더 나온 거 보구나. 2차씩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지수로그에서 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자, 다음은 삼각함수. 이 원도 좀 진절머리 난다. 너희야 뭐. 아니, 너희도 진절머리 날 수 있지. 계속 보니까. 나는 특강 때 한 번 하고, 월급반 한 번 하고, 숙소반 한 번 하고, 정시반도 한 번 하고, 수업 준비할 때 한 번 더 하고. 다섯 번 가가지고, 그만 먹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린다고 하면, 길이에 상관없이 저런 모양이 나오겠죠?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함수로 볼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세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일단 먼저 쓰자. 이렇게 넓적한 애들 그리지만 어리긴 했는데 우리가 원래 처음 배울 때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예요. 그러니까 B가 직각이고 A가 기준각인데 기준각이 왼쪽 아래, 직각이 오른쪽 아래에 오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명칭이 이 친구가 밑에 깔려있는 변이라고 해서 밑변이고요. 우리가 높이를 구할 때 밑변과 수직인 애를 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높이, 그리고 직각이랑 마주보는 애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라는 명칭이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기준을 이제 우리 세타를 써요.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원래 요렇게 S자 그리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를 그리니까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이렇게 그리게 돼서 T 가로 세로 순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돼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찾을 건데 일단은 제일 무난하게 세타 값이 구이도가 작은 거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동경이 이쪽에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이 동경이 원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럼 여기가 교점이 한 개가 생기게 돼요. 이 교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로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직각삼각형의 한 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x가 그 역할을 하고요. 가로랜다. 밑변의 역할은 x가 하고요. 높이 역할을 y가 하고요. 이 빗변의 역할을 반지름이 하게 돼요. 이거 그대로 반지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죠. 근데 빗변은 R이 역할을 하고 높이는 Y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인은 R분의 Y로 계산을 하고 코사인은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여서 X분의 Y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반지름은 0이 될 일이 없는데 X는 0이 될 수가 있어서 X가 0이 아닐 때
얘만 탄젠트 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 좌표 평면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과 상관없이 이것만 있으면 x가 음수여도 y가 음수여도 대입하면 그냥 사인 코사인 값이 다 음수가 나오는 것밖에 차이가 생긴 게 없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 동경이 있어요. 마사 콤마 3이 있는데 마사 콤마 3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마사 콤마 3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거를 지나는 동경이 있었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가 세타라는 거는 사실 세타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거는 두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지? 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코탄을 구할 때 이 좌표하고요. 이때 여기를 이루는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이 친구의 길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는 피타고라스로 쓸 수가 있는데 좌표상 여기의 길이는 4가 나오고 여기의 길이는 3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좌표하고 반지름이 5라는 이 두 가지의 정보만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해보자. 사인 세타는 아까 전에 r분의 y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3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그랬으니까 r분의 x를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제 음수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했으니까 마사분의 3을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서 굳이 막 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4니까 얼사탕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좌표하고 반지름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다 5분의 3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3 해서 이거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8밖에 안 남아요. 2번 이렇게 나와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가 사분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었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이 동형의 R값은 양수 고정이에요. R값은 플러스로 고정인데 XY의 부호는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었죠. 자, 1사분면인 경우 XY가 다 플러스라서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가 되는 올이었고 그 다음에 2사분면이면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야. 그래서 얘는 y가 있는 얘는 양수, x가 있는 얘는 음수, 그리고 얘는 양수, 음수 다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게 돼서 얘는 사인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사, 그리고 여기는 얘는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라서 사인, 코사인은 둘 다 음수가 나와요. 근데 얘는 음수랑 음수가 만나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인 탄, 그리고 여기는 x는 플러스인데 y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근데 x랑 y 부호가 달라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즉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인 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얼사, 탄, 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사인만 양수니까 얼사, 그럼 이거 2사분면에서 2사분면이다 이렇게 찾았었죠. 자, 그럼 우리가 부호 판단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되는데 곱해서 음수가 의미하는 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힌트를 받다가 일단 후보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우리 사인, 코사인을 곱해서 음수라고 했으니 후보는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거 하나, 그리고 사인이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힌트가 사인 탄젠트도 곱하면 음수래. 그러면 얘네도 부호가 달라야 되네. 그럼 얘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고 얘는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탄젠트가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호를 보면 올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막 순서로 나오게 돼요. 즉 플러스의 개수는 쌍코탄이 3개가 다 플러스이거나 하나만 플러스이거나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2개가 플러스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구나 그 말은 즉슨 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건
사인만 양수인 상황을 말하고 싶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사인만 양수인 건 아까 올사에서 제2사분면이었으니까 얘는 답이 제2사분면. 몰라. 4까지 하셔야겠다. 그래서 제2사분면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거 하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까지만 할게요. 곱셈 공식이랑 이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첫 번째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사인 제곱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어요. 근데 이거 생긴 게 곱셈 공식에 잘 나오게 생겨서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많이 하고 4제곱도 하고 뭐 그랬었죠. 경남고에서 5제곱 나와가지고 애들 다 뭐? 맨날 나와서 응? 많이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근데 좀 괜찮아.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정규든 뭐 혼자 공부하든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서 얘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온다는 거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얘가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얘를 바꿔볼게요. 이거 자, 얘를 한번 바꿔보자. 자, 일단은 탄젠트가 나온 상태에서 저거 전개해봤자 뭔가 안 보일 것 같아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분수여가지고. 자,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괄호 안에 1 마이너스 탄젠트가 있었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뀐 상태로 제곱이 달리게 돼요. 이렇게. 하기 싫어졌어.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얘가 둘 다 분모에 코사인 제곱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 상태로 두자니 좀 불편해서 이거 통분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했으니까 조금 불편해서 이거 통분할게요. 그럼 얘를 코사인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의 상태인데 얘를 C분의 C로 통분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건 코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제곱하기가 좀 편하잖아. 완전 제곱식 안 하고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해졌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얘로 통분을 하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서 얘 제곱하면 이거 제곱이 각자 들어가니까 코사인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는 이거 제곱한 건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 돼요. 그럼 우리 이거 쓸 거 좀 많다. 일단은 번분수에 의해서 분자에 있는 분모와 분모에 있는 분모끼리는 약분이 가능하죠. 이거 약분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 1이잖아요. 이거 1이니까 쓰나 마나죠. 날려버려. 그럼 결국은 얘밖에 안 남게 돼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어서 결국 얘는 1-2 사인 코사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이거랑 이거 더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랑 마이너스인 거랑 사라지게 돼서 답이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건드리기 까다로운 거는 탄젠트거든요. 탄젠트 먼저 건드려봐. 탄젠트 건드릴 때 혹시 탄젠트의 상태로 뭔가 좀 정리하다 보면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탄젠트 자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건 전개해봤자 뭐 약분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게 문제 풀 때 힌트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1로 사라지는 게 조금 많거든요. 제곱 더하기 제곱 1이라서 이거 좀 많이 생길 거예요. 다음은 11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서 이거 내가 그냥 풀로 딱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줬는데 이거 갖다가 사인 구해달라고 하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갖다가 다 익히시면 돼요. 첫 번째, 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 모양 상관없어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직각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그냥 직각삼각형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오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 코사인이 마이너스 13분의 5인데 이거 부호 무시하고 13분의 5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했더니 13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너무 맥 없었어?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12가 나오죠. 52, 13이 세트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공간 한 줄만 띄우시고요. 사인을 만들게 되면 13분의 12, 코사인은 13분의 5, 탄젠트는 5분의 12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 제2사분면은 뭐가 양수? 사인만 양수인 곳이라서 사인만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얘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가져가게 만들면 돼요. 끝.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거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근데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구하는 거고 원래 얘가 원한 건 뭐냐면 코사인이 제공이 되면 탄젠트는 구할 수가 없고요. 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서 사인 제곱에다가 숫자가 안 예쁘네요. 169분의 25를 집어넣어서 얘가 1이더라. 그럼 사인 제곱은 12니까 100살 자겠지?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럼 사인 값이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13분의 12가 나오는데 제2사분면의 각이면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3분의 12를 구해야 돼. 서술형이라면, 논술형이라면 이렇게 구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번분수를 해주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5였고 사인은 13분의 12였기 때문에 번분수에 의해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서술형 버전이고 만약에 빨리 하는데 이 방법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이걸로 최대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거 도현쌤이 내 클리닉 할 때 도현쌤이 이걸로 알려줄 텐데 도현쌤 적었을걸? 대부분 적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왜 특강 때는 해주고 수업 때는 한 번 살짝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는데 왜냐면 우리 앞으로 수행평가도 있고 막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가 메인으로 알려드리긴 했어요. 오래 걸리더라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빨리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만 알려주잖아? 나중에 이거 할 때 안 하게 돼요. 아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좀 안 하게 되거든요. 수학 하다 보면 서술형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은 왜 굳이 왜 선생님들도 힘드시게 왜 하나 싶은 거지. 자, 89쪽에 39, 40, 45, 46 4개를 하고 끝내죠. 40 뭐야? 39, 40, 45, 46 4개 한번 해보세요. 10분 드릴게요. 내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9글자 하면은 내가 무조건 사인을 했어, 탄젠트를 했어, 코사인을 했어. 순서가 좀 이상한데? 사인을 했어, 코사인을 했어, 탄젠트를 했어. 텐트, 그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일단 y뼈가 넘겨요. 5y를 넘기고 12x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2x라는 1차 함수가 돼요. 이때 우리가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무조건 탄젠트입니다. 왜냐면 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의미를 하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체가 x분의 y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2구나를 의미를 해요. 이거 아까 전에 그 방법을 해보자. 너무 못생겨서 지울게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탄젠트인데 5분의 12가 나왔다는 거는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의 길이가 12인 삼각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3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해보자. 이거를 구하게 되면 사인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13분의 12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구하니까 13분의 5 그리고 탄젠트는 이렇게 구하니까 5분의 12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0보다 크고 5와 작은 걸로 내가 사인 코사인의 부호를 어떻게 알지?
탄젠트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마이너스 3오잖아. 1, 2, 3은 맞네. 1은 다. 그치. 탄젠트가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1사분면이면 뿔뿔뿔이 나오고요. 제2사분면이면 사인만 양수니까 뿔마마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탄젠트가 마이너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제2사분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가 마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쟤는 13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답을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럼 13에다가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를 곱해주면 되니까 13분의 12 빼기 13분의 5를 해서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13 곱해버리면 12 빼기 5가 되니까 7 그래서 3번 이렇게 돼요. 와. 숙제는 와. 우아에서 의학이 됐네. 숙제는 많진 않은데. 하지만 네. 자, 일단은 8, 4쪽에 두 문제 못했잖아요. 8, 4쪽에 12, 13번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념 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90쪽부터 91쪽까지를 해오시는 게 숙제. 90부터 91. 다음 시간에는 사각함수 그래프를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게 나을지 이걸 나가는 게 나을지 이제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진짜 원래는 나가는 게 맞는데 맞아.